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탐구할 주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글을 쓰거나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요. 마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까지 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에이전틱 강화 학습, 영어로는 Agentic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방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LLM이 어떻게 그저 주어진 명령어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서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그런 자율적인 행위자로 거듭나는지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능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LLM 에이전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보고서에서 LLM 에이전트가 갖춰야 할 핵심 능력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그러니까 플래닝 능력, 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 사용, 툴 유징, 과거의 경험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기억 능력, 논리적인 사고 과정인 추론 능력, 그리고 스스로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자기 개선 능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강화학습은 바로 이런 잠재된 능력들을 실제 행동으로 발현시키고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하도록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런 능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실제 작업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지능형 에이전트의 탄생 과정을 엿보는 기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LLM을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에이전트로 만들어가는 이 에이전틱 강화학습의 세계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기존에도 LLM에 강화학습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에이전틱 강화학습은 기존 방식이랑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LLM 강화학습, 특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그 인간 선호도 기반 강화학습 있잖아요. RLHF나 PBLFT 같은 방식들. 이런 것들은 주로 LLM이 한 번에 상호작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봤을 때 좋아할 만한 혹은 정답에 가까운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에 대한 답변 생성이나 긴 글 요약하기 같은 작업이죠. 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퇴화된 단일 단계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환경의 상태 변화가 거의 없고 에이전트의 행동, 즉 텍스트 생성이 바로 즉각적인 보상,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로 이어지는 매우 단순화된 학습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주로 대화나 글쓰기처럼 한 번에 말을 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거군요. 주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반면에 에이전팅 강화 학습은 LLM을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로 던져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처럼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고, 이걸 이제 부분 관찰 가능성, POMDP라고 부르죠. 그리고 현재의 행동이 나중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 LLM 에이전트는 단순히 한 번에 답변을 내놓는 게 아니라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주변을 관찰하고 또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피드백이나 보상을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더 복잡해지는 건가요? 상태, 행동, 이런 것들이요? 네,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인식해야 하는 상태의 종류와 복잡성이 훨씬 커지고요. 할 수 있는 행동, 액션을 가질 수도 단순히 텍스트 생성을 넘어서 도구 사용, 파일 조작 등 훨씬 다양해집니다.
행동에 따른 상태 전이 트랜지션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알려주는 보상 리워드 함수 설계도 훨씬 까다로워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 고을 자체도 단기적인 응답 품질이 아니라 여러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과 같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의 테이블 1을 보시면 바로 이런 기존 방식과 에이전틱 RL의 핵심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그 체스 게임에서 다음 한 수를 잘 두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기존 RL이라면 실제 세상에서 막 탐험하면서 생존 전략을 배우는 것. 이게 에이전틱 RL이다. 뭐 이런 차이로 느껴지네요. 결국 핵심은 예전엔 우리가 LLM에게 자, 이렇게 말해봐 라고 가르쳤다면 이젠 자, 이 목표를 달성해봐. 방법은 네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직접 찾아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군요. 스스로 똑똑해지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정확히 짚으셨어요. 단순히 정적인 데이터셋에서 패턴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동적인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행동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학습하여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 강화학습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보고서의 피겨 2를 보시면 이 변화를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PB알테이트가 주로 단일 턴 응답 품질 향상에 집중하는 반면에 에이전틱 RL은 장기적인 탐험, 도구 사용, 계획 수립 등을 포괄하는 훨씬 넓은 범위의 에이전트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확실히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이 강화학습이 아까 언급하셨던 LLM 에이전트의 핵심 능력들, 이것들을 어떻게 깨우고 또 발전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섹션 3에서 여러 능력들을 다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강화학습이 어떻게 에이전트의 잠재된 능력들을 실제적이고 강력한 행동으로 이끌어내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능력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계획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react라고 그래서 reason하고 act, 즉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프롬프트에 적어주어서 계획을 유도하는 방식들이 시도됐어요. 근데 이건 좀 미리 정해진 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의 정해준 방식대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LLM 에이전트가 직접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피드백,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계획 전략 자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어진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스스로 배우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내부 동력으로서의 강화학습, RL as internal driver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ETO나 부에이저 같은 연구를 보면 가상 환경 속 에이전트가 막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더 효율적인 행동 순서, 즉 계획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스스로 계획을 개선한다. 흥미롭네요. 두 번째 능력은 도구 사용, 툴 유징이네요. 요즘 LLM들이 계산기나 검색 엔진 같은 외부 도구 사용하는 걸 종종 보는데 이것도 강화학습과 관련이 깊군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툴포머처럼 LLM이 어떤 텍스트 위치에서 특정 API를 호출하면 좋을지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좀 부족하죠. 언제, 어떤 도구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도구 사용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서 다음 행동에 반영해야 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화학습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도구 통합 추론, Tool Integrated Reasoning, TII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API 호출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도구 사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오픈AI의 어시스턴트 API, 예전엔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불렸죠.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모델들이 복잡한 작업을 위해서 여러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런 TIR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건 여전히 좀 어려운 연구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단순히 쓰는 법을 넘어서 잘 쓰는 지혜를 배우는 거군요. 다음은 기억 메모리 능력인데요. 이건 어떻게 강화학습으로 발전시키나요? 그 검색 증강 생성, RAG 같은 기술도 있지 않나요?
RAG 맞아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와서 LLM의 답변에 활용하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죠. 하지만 RAG는 주로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에이전틱 강화학습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에이전트가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그 방대한 경험 중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그 기억을 언제 꺼냈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존 기억을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관리할지 이걸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메모 에이전트나 메모리 아론 같은 연구들이 바로 이런 동적인 기억 관리 능력을 강화학습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들이에요. 보고서 테이블 3의 관련 연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벡터 저장소를 넘어서 더 구조화된 형태의 기억 시스템을 강화학습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해야 할 정보 자체를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라. 와, 정말 점점 인간의 학습 방식과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개선, 셀프 임프루브먼트 능력입니다. 스스로 똑똑해진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이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인데요. 초기에는 리플렉션이나 셀프 리파인처럼 LLM이 생성한 결과물, 예를 들어 코드나 글 같은 걸 보고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언어적으로 반복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개선이지만 여전히 좀 외부적인 피드백 루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강화학습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가 자신의 행동 결과,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 보상 같은 걸 바탕으로 내부 모델 자체를 업데이트하거나 더 나은 행동 정책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즉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모델 내부에 내재화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앱솔루트 제로나 R0 같은 연구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풀 만한 문제를 생성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훈련, 셀프 플레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학습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내고 풀면서 성장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추론 능력은 어떤가요? LLM이 원래 추론을 어느 정도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추론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봅니다. 하나는 직관적이고 빠르게 답을 찾는 빠른 추론, 시스템 1 사고라고도 하죠. 다른 하나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느린 추론, 시스템 2 사고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논리적인 글을 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느린 추론이죠. 강화학습은 특히 이 느리고 신중한 추론 과정을 훈련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추론 단계마다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의 올바름을 보상으로 설정해서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도록 강화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LLM이 단순한 텍스트 생성기를 넘어서 계획하고 도구를 쓰고 기억하고 스스로 배우고 또 깊이 추론하는 하나의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네요. 강화학습이 단순히 개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넘어서 이 능력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실제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군요. 이렇게 강화된 능력들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보시기에 특히 흥미롭거나 좀 인상적인 응용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보고서 섹션 4에서는 정말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및 연구 에이전트, Search and Research Agent입니다. 예전에는 RAG처럼 단순히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능동적으로 여러 웹사이트나 문서를 막 탐색하고 정보를 비교 분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깊이 있는 보고서나 요약문을 스스로 작성하는 자율적인 연구 조교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 리트리버리나 Search R1 같은 오픈소스 모델이나 보고서에 언급된 오픈AI의 딥 리서치, 구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같은 아마 내부적으로 사용될 모델들은 이런 복잡한 정보 탐색 및 종합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서 테이블 4의 관련 연구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픈AI가 개발한 브라우즈 컴 벤치마크는
웹 브라우징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작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정보 검색이 아니라 연구 보조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와, 복잡한 리서치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코드 에이전트입니다. 이 분야는 강화학습 적용에 특히 이상적인 환경인데요. 왜냐하면 코드를 실행하면 성공, 실패, 오류 메시지 등 매우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에이스 코더처럼 주어진 문제에 맞는 코드를 생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알레프나 리덱스 같은 연구처럼 생성된 코드의 버그를 스스로 찾아 수정하고 디버깅, 더 효율적인 코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딥스웬이나 Q&3 코더 같은 모델들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거나 여러 파일에 걸쳐 코드를 수정하고 통합하는 정말 엔지니어링 수준의 작업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서 테이블 5에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최종 코드의 정답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 예를 들면 논리적인 단계나 효율적인 접근법 같은 것을 평가해서 보상으로 주는 과정 기반 보상, 프로세스 리워드 방식도 중요한 연구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코딩 과정까지 학습한다니, 이야, 정말 개발자 동료가 생긴 느낌이겠는데요. 세 번째는 수학 에이전트, 매트메디컬 에이전트입니다. 수학은 LLM의 추론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은 LLM의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죠. 이 분야에서도 강화 학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학 문제, 즉 자연어로 설명된 문제를 풀거나 파이썬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비형식적 추론, informal reasoning,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Study 에이전트 같은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른 하나는 더 엄밀하고 형식적인 수학 증명 분야입니다. 린이나 이사벨 같은 증명 보조 도구와 함께 작동하면서 형식 언어로 표현된 수학 정리를 증명하는 형식적 추론, formal reasoning,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죠. 딥식 프로버나 린스타 같은 연구들이 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자 테이블 6의 관련 연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히 형식 추론 분야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증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증명까지. 와, 정말 LLM의 지적 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GUI 에이전트는 뭔가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조작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 쓸 때 마우스 클릭하거나 터치하고 키보드 입력 등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조작하잖아요. GUI 에이전트는 바로 이런 작업을 LLM이 스스로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초기에는 웹사이트 스크린샷 같은 정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배우는 방식, GUI R1이나 UI R1 같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앱이나 운영체제, OS 환경 속에서 직접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훨씬 더 동적인 환경에서의 강화학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에이전트 R1은 실제 웹브라우저를 조작하고요. 컴퓨터 RL, 안드로이드 월드, OS 월드 같은 환경들은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OS 상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에이전트를 훈련시킵니다. 관련 연구들은 테이블 7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쓰듯이 LLM 에이전트가 스스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입력하면서 작업을 배우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복잡한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말로 시키면 에이전트가 포토샵 같은 툴을 직접 조작해서 대신해주는 그런 미래를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웹사이트 예약이나 소프트웨어 사용법 배우기, 데이터 입력 같은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들을 에이전트에게 맡길 수 있는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딩이나 수학처럼 정답이 비교적 명확하고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강화학습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당신의 업무나 관심 분야에서도 이런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나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강화 학습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도전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술이 강력해지는 만큼
책임감과 풀어야 할 숙제도 커지기 마련이죠. 보고서 섹션 6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신뢰성 문제입니다.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된 악성 도구를 무심코 사용하거나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편견을 강화하거나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처럼 꾸며내는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설정된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우회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안전한 상호작용 환경을 구축하고 에이전트의 행동을 제어하며 또 신중하게 보상함수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아,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통제와 안전장치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훈련의 확장성, 스케일링 업 에이전트 트레이닝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려면 단순히 모델 크기만 키우는 것 이상으로 방대한 양의 상호작용 데이터와 막대한 계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하는 방식은 기존의 정적인 데이터셋 기반 학습보다 훨씬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모델 크기가 너무 커지면 행동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엔트로피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 다른 종류의 작업을 동시에 학습시킬 때 서로 간섭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하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수 있을지, 즉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에이전트 RL 스케일링 법칙 연구 같은 것들이 이런 방향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군요. 세 번째 과제는 에이전트 환경의 확장성, 스케일링 업 에이전트 인바이런먼트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훈련 환경도 중요해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에이전트 훈련에 사용되는 환경들, 예를 들면 가상의 집안일 환경인 AFF 월드나 과학 문제 해결 환경인 사이언스 월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환경들이 특정 능력이나 작업을 테스트하기에는 유용하지만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용적인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훨씬 더 방대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의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 자체도 더 어려워지거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함께 학습하고 진화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마치 게임 레벨이 플레이어 실력에 맞춰 올라가듯이요. 보상함수나 학습 커리큘럼, 즉 어떤 순서로 학습시킬지 같은 것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조절하는 엔부젠 같은 연구들이 바로 이런 학습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똑똑해져야 한다니? 와, 정말 큰 도전이네요.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의 역할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논쟁도 있다고 하셨죠? 네, 이것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좀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강화학습이 LLM 에이전트에게 정말로 새로운 지식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는 것인지, 이걸 이제 뉴 널리지 뷰라고 하고요. 아니면 LLM이 사전 훈련 단계에서 이미 학습한 그 방대한 지식과 능력을 특정 작업에 맞게 증폭시키거나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걸 앰플리파이어 뷰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에이전트 성능의 핵심은 결국 사전 훈련된 LLM 모델 자체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직 이 논쟁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두 가지 관점 모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이 기존 능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행동 패턴이나 전략을 학습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뢰성, 훈련과 환경의 확장성 문제, 그리고 강화학습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네,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앞으로 탐구하고 발전시킬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오늘 저희는 에이전틱 강화학습이라는 렌즈를 통해 LLM이 어떻게 단순한 언어 모델을 넘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기억을 관리하며 또 실수로부터 배우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자율적인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최전선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 지능의 탄생 과정을 목격하는 듯한 기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이 분야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인 그 방대하고 역동적인 연구 흐름의 정말 일부를 조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에이전트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그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즉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일종의 메타학습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진정한 의미의 적응형 지능, 스스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적인 도약이 될 수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앞에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와, 정말 흥미롭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LLM 에이전트의 미래,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매혹적인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여정을 풍요롭게 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